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공식의 천지개벽, 시간 싸움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닉스의 올 3분기 실적에서 드러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메모리의 성격 변화가 확연해졌다는 점입니다. 메모리의 공식이 바뀌었고 이제는 바뀐 공식에 맞춰서 경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하이닉스가 HBM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HBM 신제품 기술에 필요한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고 수율 관리, 고객 인증 여부 등과 같은 요인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HBM과 그 이전의 메모리 간의 간극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메모리의 스펙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산업의 성격 자체가 HBM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과거만 해도 메모리는 비용 통제 산업이었습니다. 메모리는 설계와 제조를 한 기업이 모두 맡아서 했고 칩의 설계와 제작 난도도 낮았습니다. 엔비디아도 AMD도 인텔도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칩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원가 경쟁력이 메모리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리담회인 것이죠. 당연히 소품종 대량 생산이 베이스가 됩니다. 즉 같은 제품의 웨이퍼를 낮은 생산 비용으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장비의 조건이나 공정 조건 등이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가령 웨이퍼 장비에서 동시에 100장의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 최대한 100장을 다 채워서 한꺼번에 공정을 진행하는 게 메모리입니다. 표준 칩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공정에 도착할 때마다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제품을 진행할 양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한 번에 진행하는 식으로 일처리도 이뤄집니다. 메모리 칩 자체가 박리담의 구조이기 때문에 불황으로 적게 팔리게 되면 마진도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메모리를 업황 흐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HBM이 뜨면서 이런 메모리 성격 자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젠 메모리도 특정 팹리스에 특화된 칩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메모리의 승리 공식도 비용 통제가 아니라 적기의 프로세서 업체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간 통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HBM 5세대 제품인 HBM3 8단 출하량이 올 3분기에 이미 4세대 제품인 HBM3 8단을 넘어섰고 올 4분기에는 HBM3 12단 제품 출하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12단 제품 비중이 HBM3 전체 출하량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삼성이 HBM 5세대 제품인 HBM3 8단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AMD에게는 HBM3 8단은 물론 12단 제품까지 납품한다는 얘기 자체가 표준 칩이 아닌 고객 맞춤형 칩으로 진화하고 있는 메모리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이 수율 관리에 실패할 만큼 이 고부가 메모리 HBM의 제작이 어려워졌고 앞으로 이런 달라진 특징은 HBM 6세대 제품인 HBM4에서는 한층 강화될 게 확실합니다. 실제 HBM4는 베이스 다이가 GPU 연산의 일부까지 맡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이 첨단 공정에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메모리 설계를 할 때 파운드리인 TSMC와 공동 작업을 해야 하고 이 제작의 일부라는 것은 베이스 다이를 말합니다. 아예 파운드리에 맡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메모리 설계와 제작을 메모리 업체가 모두 하는 시대가 HBM4에서는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수 파운드리인 TSMC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 최선단 제품에서 자신의 입김을 강화하게 됐다는 뜻과도 같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TSMC가 최선단 제품에서 메모리 플레이어로 뛴다는 얘기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메모리 산업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파운드리는 고객의 요청대로 이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칩이 표준 칩이 아니라 고객에 특화된 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파운드리는 생산에 따른 효율보다는 고객의 요청으로 주어진 시기까지 칩을 납품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납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생산해야 할 제품이 오면
장비의 한계만큼 웨이퍼를 채우기 위해서 대기하기보다는 이 메모리가 그랬던 것이죠. 낱개를 맞추기 위해서 곧바로 작업하는 것을 파운드리는 선호합니다. 이 파운드리는 닭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챙기는 메모리와 달리 생산성 저하를 높은 단가로 커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의 경우는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먼저 5나노를 도입했고 EUV 공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특정 고객에 특화된 칩을 만든다는 특징에 따른 것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칩 단가도 높은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최신 공정 도입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죠. 고객이 아주 높은 칩의 성능을 요구할 경우에는 비싼 장비와 최신 노드를 적용한 생산 단가가 높은 공정을 파운드리가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칩의 설계 난도도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칩 설계 업체와 제조 업체가 따로 분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팹리스 따로 파운드리 따로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 인 것이죠. 파운드리 특징을 말했는데 이는 그 HBM의 특징같이 여겨지기도 하는 게 지금 현재 메모리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이 재고 관점에서 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메모리는 표준 칩이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었죠. 표준 칩이란 것은 삼성이 만드는 것이나 마이크론이 만드는 것이나 DDR4, DDR5라는 사양만 같으면 다 같은 칩이라는 뜻입니다. 칩의 구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바이러스 사태처럼 공급난 물류난으로 칩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칩의 재고를 쌓아두기가 낫습니다. 그 결과 업황이 꺾이면 재고 관리에 몸살을 겪는 일도 많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반면 HBM은 파운드리처럼 특정 고객에 보다 특화된 칩입니다. 엔비디아용으로 만들어진 칩을 여분으로 많이 생산해 둔다고 해서 AMD 같은 다른 기업이 대신 쓰는 일이 앞으로 나타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특정 기업만 쓰는 칩이라 재고 관리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 시장 일각에서 AI 거품론이 불거졌고 그 결과 HBM도 공급 과잉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때 하이닉스는 HBM이 이미 고객 맞춤형 칩으로 진화했고 장기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이전 메모리처럼 재고를 쌓아두고 물량을 밀어내는 식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 AI 기술은 단순히 그 학습된 패턴을 생성하거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내놓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추론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HBM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HBM3E 12단으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선단 HBM 출하는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삼성이 빨리 엔비디아향 그 HBM 품질 인증을 통과해서 하이닉스의 대항마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